태국이 결국 국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엔 관광 명소가 없으니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라는 유타차이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의 망언 이후 결국 한국에서의 태국 여론은 바닥을 치고 말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뚝 끊긴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가 재정 상태까지 흔들리고 말자 결국 태국 국민들의 민심까지 폭발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해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태국 정부에서는 정상화를 위해 비밀리에 비상대책회의까지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이미 떠나버린 한국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판단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국의 상황. 그렇다면 과연 태국의 상황이 왜 이렇게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태국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와 더불어 유타차이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막말로 인해 한국 내에서의 태국 이미지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 결국 한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기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내보이자 한국인 관광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태국 경제 특성상 한국에게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추방당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태국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그러면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수완나푼 공항에서 지상직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수리아라고 합니다. 지금 태국은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제가 일하는 수완나푼 공항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최근 저희 공항에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은 태국인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어요. 자그마치 수십만 명이었죠. 수십만 명이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저도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었고 저희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공항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수화물 찾는 곳을 가보니 완전히 마비되었더군요.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식당이나 카페도 전쟁터를 방불케 했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오랫동안 쌓여왔던 문제의 결과였더라고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45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반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태국인은 고작 1만 8천 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거고요. 불법 체류 중이던 13만 명의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기도 했고요. 부끄럽게도 이런 불법 체류자 중 대부분이 저희 태국인들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추방되는 것은 정말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꺼번에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공항이 마비된 거죠.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공항 곳곳이 사람들로 넘쳐났고 수속 대기줄은 끝도 없이 이어졌거든요. 저를 포함한 모든 공항 직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녔지만 상황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다니까요.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공항 직원들은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업무량을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은 그대로이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죠. 휴식 시간도 제대로 못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어떤 동료는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직원들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걱정이에요. 승객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화물을 찾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니까요. 어떤 분들은 짐을 아예 못 찾아서 며칠씩 공항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숙박시설도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공항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위생 문제도 심각해졌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제가 일하고 있는 수완나푼 공항의 평판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텐데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됐을지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태국에서보다 훨씬 많거든요.
태국 돈으로 약 45,000바트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태국 대졸 초임의 두세 배나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게다가 한국의 높은 생활 수준과 발달된 인프라도 저희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태국보다도 훨씬 좋은 의료시설,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까지도 모든 게 다 태국인들을 끌어들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고요.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동경이 커진 것도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부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에 연루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거든요. 불법적인 약을 유통하고 불법 성매매, 심지어 한국 남성들을 속여 결혼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어요. 특히 약 문제가 심각해 보이더군요. 아니, 한국에서 적발된 외국인 범인 중 태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해에는 213억 원어치의 약을 들여온 태국인 3명이 붙잡혔다는 기사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한국 정부가 태국인 입국을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이런 소식들 보면 한국 분들과 한국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 외에도 불법 취업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더군요. 많은 태국인들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일을 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이런 태국인들 때문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태국 안에서는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반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하더군요. SNS에서는 뱅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한국 여행을 보이콧하자는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제 주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제 또래인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더라고요. 일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고 차별적이라는 거죠. 재산 증명, 호텔 예약 증명서, 귀국 항공권 등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며 불만을 터뜨리던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명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을 SNS에 공유하면서 완전히 반한 감정이 폭발하는 모양새던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워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정작 아무 잘못 없는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은커녕 비즈니스나 유학 목적으로도 입국이 어려워졌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영어 성적도 충분히 좋고 학교에서 입학 허가도 받았는데 비자가 거절됐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불법 체류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태국 사회 전반에 한국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리 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태국은 관광업이 주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로 한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고 있더군요. 작년만 해도 한국은 태국을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 순위가 많이 떨어졌죠.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변화가 큽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던 공항이 한국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으니까요. 한국인들 상대로 장사를 하던 면세점이나 식당들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태국 관광업계 전체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걱정됩니다. 뉴스에 태국 관광청의 통계가 나왔던데 그걸 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더군요. 작년에 비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30% 이상 감소했다는 거 있죠? 그게 곧 저희 태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의미하고요. 관광객 한 명이 태국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5만 바트 정도래요. 태국의 1인당 평균 월급이 15,000바트 정도이니까 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금액인지 실감이 되시겠죠. 그런데 이런 관광객들이 30%나 줄었다니 태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후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본 매체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유타차이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의 발언이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유타차이 부회장은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며 한국 관광지는 영화와 넷플릭스로 대중화됐기에 수명이 짧다고 주장했어요. 더 나아가 그는 중국과 일본은 더 많은 관광 명소 외에도 무비자 입국과 저렴한 비용,
멋진 전망과 좋은 분위기를 태국인들에게 제공한다면서 4일간의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으로 한국 여행 비용 약 117만 원보다 저렴하다고 직접적으로 비교까지 했죠. 이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당연하게도 한국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고, 관광공사 관계자는 태국 여행사협회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는데 황당한 심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해요. 결국 태국 여행사협회는 아차 싶었는지 협회 입장이 아닌 개인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며 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어요. 하지만 말한 걸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안 그래도 안 좋은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관광객 감소에 기폭제가 되는 꼴이죠. 태국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는데 지난 6월 기준으로 5위로 하락했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려면 최소 1, 2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뉴스를 보니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관광 명소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더군요.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업소들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던데 방콕의 한 유명 태국 마사지숍 주인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한탄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실 우리 태국에게 한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아닌 척하긴 했지만 사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니까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감히 제가 태국을 대표해서 한 말씀 드리면 한국 문화는 저희 태국 사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패션, 음식,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을 볼 수 있죠. 심지어 태국 연예인들도 한국 스타일을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태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특히 태국 남부에 살고 있는 친척 말을 들어보니 푸켓, 끄라비, 코사무이 같은 유명 휴양지들이 큰 타격을 입어서 거의 파리만 날릴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이 지역들이 유독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적한 해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겠죠. 그리고 불법 체류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쪽이 함께 협력해야 할 거고요. 그래야만 한국 정부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는 한국으로 가는 태국인들에게 90일 이상 체류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난리이긴 할 겁니다. 나라 전체가 굶게 생겼으니까요. 태국 외교부에서는 한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가 봤을 땐 이런 노력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태국 국민들의 인식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여러분 혹시 최근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셨나요? 하루에 무려 1228명의 태국인 관광객이 도착했는데 그중 736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대요.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제주도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에요. 왜 제주도에서 갑자기 입국 심사를 강화했나 찾아봤더니 이것도 태국 탓이더군요. 최근 태국 관광객 중 20%가 관광 일정을 마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요. 며칠 사이에 55명이나 되는 태국인이 증발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들 중 상당수가 육지로 밀항을 시도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제주도 입장에서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을 위한 노력도 더욱 치열해졌던데 전자여행 허가제로 거절당한 사람들이 다들 정식 비자를 신청한다는 거 있죠.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 비자 신청 서류가 넘쳐나는 바람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 겨우 관광 비자를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게 한국에 도착하면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왜 한국에서 머무르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머무를 건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다 보니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인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닌 게 최근에 제가 정말 황당한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한국에서 체포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찍은 영상이었는데 이게 태국 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잡혔으면 얌전히나 있을 것이지 반성하는 기미도 안 보이면서 왜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갑을 찬 태국 여자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고 떠들며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나는 지금 서울에서 수갑을 차고 있고 기념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솔직히 그런 사람은 태국에서도 추방시켰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폐짓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고 저조차도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이 글을 통해 한국 분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디 모든 태국인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태국에서도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1950년 한국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도운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벤코리아 같은 멍청한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지금처럼 태국 경제에 큰 타격만 입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공항은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 저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 상황이 얼른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과 한국이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존중하며 교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요즘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항 상황이 좀 나아졌기를 바라면서 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더군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고 직원들은 과로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저 같은 태국인들이 많으니 한국 분들이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태국이 현재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못해도 2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추석 연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태국 현지 공항에는 한국인 관광객은커녕 오히려 한국에서 단체로 쫓겨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하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태국 입장에서 여행만 오면 돈을 써주기 바빴던 알짜배기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기지 않는 중국인 관광객이 채우게 되자 한국 따위는 필요 없다며 반항 감정을 폭발시키던 태국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한국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대체 태국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길래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건지 신기할 지경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지금쯤 축제 분위기여야 할 태국 현지 여행업계의 분위기는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럼 태국 현지인들이 현재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있는 한 여행사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순한다라고 합니다. 요즘 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마지막쯤에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중 한 명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수완나품 공항 상황이 완전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를 보니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수십만 명이나 한꺼번에 몰려와서 공항이 마비될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전화를 했다던 직원도 공항이 마비되다시피 한 바람에 여행 가이드 업무를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제가 도와주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공항 안에 들어가 보니 그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더군요. 아니 무슨 전쟁터도 아니고 공항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뉴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이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로 보이더군요. 물론 일반 승객들도 같이 뒤섞여 있다 보니
짐을 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 화를 내는 사람들까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항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잠을 자고 있더군요. 화장실은 길게 줄을 서야 겨우 이용할 수 있을 정도였고 식당과 카페는 혼비백산 그 자체였죠. 공항 직원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이 정도면 단순히 공항 직원이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들의 지원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수완나푼 공항에 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런 광경은 태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중 무려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시나요? 태국인이 10명 있으면 그중 8명 가까이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간 다음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대충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수치를 들어봤을 때 느낌은 또 다르더군요.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머물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찾아봤는데 단 한 달 만에 13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했고 그중 10만 명이 태국으로 한 번에 보내졌더라고요. 게다가 3만 명은 자발적으로 귀국했다고 하던데 이 숫자들을 보다 보면 워낙 커서 사실 감조차 안 옵니다. 웬만한 도시 하나 규모의 인원이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를 살펴보니 한국에서 일을 하면 태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아무래도 태국에서 일반 직장인 월급의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벌 수 있다 보니 많은 태국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불법 체류를 선택한 거죠. 불법 체류하는 루트가 대부분 3개월 무비자로 여행객인 척 위장해서 입국한 다음에 그대로 한국 어딘가에서 숨어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 돈으로 한 달에 166만 원, 저희 태국 돈으로는 약 4만 5천 바트를 벌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태국에서 그만한 돈을 벌려면 15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반해 3개월만 버티면 한동안 거의 놀면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소문들이 워낙 빨리 퍼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1981년에 두 나라끼리 서로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었거든요. 이건 태국이 한국전쟁으로 한국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도와준 참전국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거였죠. 태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특별한 나라였던 게 이때 한국을 포함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이렇게 5나라한테만 무비자 혜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태국과 한국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때 맺었던 무비자 협정이 오히려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를 키운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태국과 한국의 경제력 차이는 심각하게 벌어졌고 한국의 최저임금까지 계속 오른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군요. 사실 앞의 내용도 같은 태국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더 부끄러운 내용이랍니다. 바로 일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정말 나쁜 짓들을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마약 유통이 가장 심각하더군요. 올해 6월에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공장이나 건설 현장 아니면 농장 같은 곳에서 일하고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9명이 검거됐대요. 이들은 SNS로 한국에 있는 또 다른 태국 불법 체류자들에게 마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통한 마약 중에는 신종 마약도 있다고 하던데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도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한국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마약의 가치가 수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 가수 콘서트장에서 무려 83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한꺼번에 잡혔다고 하더군요. 그때 당시 콘서트를 보던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그중에 100명 가까운 인원이 불법 체류자였으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저희 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더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의 원산지 1위가 태국이라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한국이 저희 태국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없던 선입견도 생길 수준이니까요. 물론 태국에는 이런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쁜 인간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가려고 해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여행 가려던 태국인 1228명 중 736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고 하더군요. 이유가 뭐냐고요? 체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죠.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어렵게 입국 심사를 통과한 다음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중 20%가 한국 안에서 행방불명이 된다는 통계도 있대요. 목적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딘가에서 몰래 일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 입국을 까다롭게 만든 이유도 이해가 되긴 해요.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알 정도로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거든요. 2015년에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5만 2천 명 정도였는데 지난해 9월에는 15만 7천 명으로 3배나 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멍이 뚫리다 보니 한국 정부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더군요. 입국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고 체류 기간을 초과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죠. 또 불법 고용주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말이죠. 특히 최근에는 전자여행 허가제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건 한국에 가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허가를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해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제도 때문에 정말 여행만 가려는 사람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더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 벌이는 행동들이에요. 수완나품 공항만 아수라장이 된 게 아니라 태국 전체가 뒤숭숭해졌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국에 돌아와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은 한국에서 배웠던 기술이 있는 고급 인력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높은 월급을 요구한다는 거 있죠. 하지만 정작 일을 시켜보면 대부분 불법으로 일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술은커녕 일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낮부터 술을 마시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취하면 난동까지 부려대는 식으로 민폐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당장 어제도 제가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봤던 장면인데 왜 저러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전반적인 태국의 치안 상황 자체도 나빠지고 있어요. 마약 거래나 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 가족들까지 나서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 정부의 특수비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불법 체류했다가 쫓겨났던 사람들한테 국가 차원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인한테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방콕 거리 곳곳에서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하나같이 한국은 우리에게 빚졌다. 우리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살아왔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같은 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부 한심한 사람들이 SNS에 뱅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달면서 한국 불매운동을 하자고 난리예요. 명백히 저희가 잘못한 건데도 한국을 탓하는 건지 같은 태국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떼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벌써 370만 개가 넘었더군요. 그중 75%가 여성이고 절반 이상이 18세에서 24세의 젊은 층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류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일부 식당이나 바에서는 노코리안이라는 팻말까지 걸었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입장은 받지 않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 특징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잘른 왕아나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이상한 얘기를 했더군요. 올해 6월에 방콕 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이 인기 여행지였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태국 여행업계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망언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 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던데 정말 어이가 없어요. 오히려 태국이 한국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못해도 2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요? 회장만 저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부회장도 장난 아니더군요. 8월에는 유타차이 순돌라타나버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한국 관광지는 수명이 짧다고 하거나 중국이나 일본이 더 좋다는 식의 망언을 했거든요. 그때 부회장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한국의 관광지가 영화나 넷플릭스 때문에 유명해져서 수명이 짧다는 거죠. 심지어 중국이나 일본 여행이 더 저렴하다는 식의 직접적인 비교까지 했더군요. 4일간의 중국 여행은 1인당 약 86만 원으로 한국 여행 비용 약 117만 원보다 저렴하다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했거든요. 이런 발언들 덕분에 코로나 이전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에서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했던 1위 국가였는데 지금은 5위로 떨어졌대요. 올해 초 4개월 동안 한국을 찾은 태국인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나 줄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태국 여행업계의 가장 높은 사람들 둘이 연속으로 저런 말을 하다 보니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숫자로 보면 11만 9천 명 정도라고 하던데 베트남이나 필리핀에도 밀리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접한 한국 정부와 관광공사에서 격하게 항의를 하는 바람에 회장이 사과문을 직접 내서 간신히 진정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과문의 내용이 전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이고 한국에 오해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몇 달 전에 회장이 비슷한 망언을 해서 안 그래도 멀어진 태국과 한국 사이를 떨어뜨려 놓았으면서 부회장까지 저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난 건데 진정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과문 아닌가요? 회장과 부회장이 비슷한 발언을 했으면서 이걸 보고 그 누가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싶습니다. 심지어 저때 했던 말도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잘못되었던 게 한국에서는 오히려 놀 곳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돈이 더 많이 나갈 뿐이지 저렴한 금액으로도 재미있게 노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반면 한국인들의 태국 방문도 크게 줄었어요. 한국의 한 관광산업연구소와 서울에 위치한 컨슈머 인사이트라는 시장조사업체에서 함께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태국 여행에 관심이 적어졌다는 한국인들의 응답이 작년 36%에서 올해 81%로 올랐더라고요. 태국 여행에 관심이 떨어진 사람이 1년 만에 2.2배나 증가한 거죠. 이 정도 수치는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태국 여행업계에서는 올해 한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인 2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연휴 때 최소 2만 3천 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인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태국 관광업계는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 여행사들이 문을 닫고 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여행사만 해도 실적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니 당연한 수순이죠. 심지어 한국의 여행사들과 만든 여행 상품들도 모두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며칠 전에는 한국의 파트너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오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게 주변의 다른 여행사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태국의 관광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태국이 망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 제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사실 태국의 관광업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보실 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 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다 저희 태국인들이 저지른 실수 때문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중국인 관광객들도 너네 먹여 살려주지 않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실적 같은 데이터로만 따져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태국 입장에서는 정작 손해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대신에 중국인 관광객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까지 회복된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이유가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인 관광객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의가 없고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현지 사람들 사이에서도 골칫덩어리예요. 관광객 머릿수는 분명히 많아졌지만 정작 와서 돈은 안 쓰는 데다가 계속해서 물건을 부수거나 시끄럽게 굴고 심한 경우에는 노상방뇨까지 하고 돌아간다니까요. 뒤에서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먹고 살긴 해야 하니 하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태국의 국방부 장관은 대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군사력으로 한국은 언제든 제압할 수 있다거나 서울을 3시간 만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거든요. 최근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해서 우쭐해진 걸까요? 태국과 중국은 2015년부터 매년 공군 합동훈련을 해왔거든요. 올해는 특수작전 병력까지 투입됐다고 하던데 아마 이런 훈련을 몇 번 했다고 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저도 잘 몰라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찾아봤는데 전문가들 말로는 한국과 태국의 군사력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고 태국은 25위 정도라고 합니다. 병력 수만 봐도 한국 육군은 55만 명인데 태국은 36만 명 수준인데다가 태국에서 쓰는 국방비 예산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고요. 무기체계도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자체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더군요. 반면 태국은 아직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한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태국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를 너무 밉게 보지 말고 차라리 귀엽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밤낮으로 공부하고 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잊을만 하면 해대는 사람들 때문에 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 속상합니다. 태국 여행업계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태국 전체가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들이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범죄율이 높아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죠. 게다가 이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끊겼으니 경제적으로도 태국은 멈춘 거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선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간 다음 돈을 벌어서 고향에 생활비를 보내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농사를 짓고 아이들 학비도 대고 했는데 이제 그런 돈줄 자체가 끊기다 보니까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방콕 같은 대도시들도 별반 다를 것 없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한국에서 저질렀던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거든요. 보통 한국에서 마약 유통으로 체포됐던 사람들이 태국으로 돌아와서도 저런 짓을 한다던데 이런 거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장관의 발언도 그렇고 여행업협회 임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말이죠. 솔직히 태국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걸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진짜 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분명히 저처럼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바뀌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우선 SNS에서 밴 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걸 제발 멈췄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바보 같은 행동이니까요. 더군다나 태국에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식으로 혐오를 퍼뜨리는 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태국이 망하길 바라는 어떤 소수의 집단이 일부러 유도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제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태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국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태국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특히 한국은 저희 같은 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돈도 많이 주는 데다가 환경도 깨끗하고 최첨단 기술들이 발전된 곳이다 보니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태국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를 한국 같은 남이 나라까지 가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안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태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게 먼저일 테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전쟁 직후에는 정말 가난했다가 한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노력해서 지금 같은 위치에 올라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태국한테도 아직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저희 태국이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진짜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 태국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당초 한국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때 최소 23,000명의 한국인들이 태국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던 태국 여행업계는 정작 추석 연휴가 되었음에도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기대를 훨씬 못 미치자 오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서운 점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따위는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며 뱅코리아 캠페인을 벌이던 이들이 추석 연휴가 되자 갑자기 웃는 얼굴로 위장하더니 한국인 관광객을 반기는 척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들이 원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를 세계 어디에서도 원치 않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한국에서 쫓겨난 불법 체류자들이 채우면서 태국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태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니다라고 합니다. 26살이고 방콕의 유명 5성급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태국 관광업계의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태국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한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맘때쯤 저희 호텔은 한국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인 손님을 단 한 명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로 호텔이 가득 찼었거든요. 로비부터 레스토랑, 수영장까지 어디를 가도 한국어가 들렸었는데 말이죠. 이 시기는 저희 호텔 직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추석 같은 연휴를 맞이할 때는 손님이 많아서 일도 많이 하고 힘들 때도 많지만 그만큼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인센티브로 항상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부모님께 작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그게 제게는 소박하지만 큰 기쁨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그럴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분명 이맘때 저희 호텔은 한국 손님들로 북적였을 텐데 지금은 로비가 텅 비어있고 레스토랑도 한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는커녕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는 중이죠. 하루하루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고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한국 정부에서 태국인 입국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중 무려 78%가 태국인이라는 거 있죠? 숫자로 보면 약 15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하던데 거의 웬만한 도시 인구 정도 되는 수의 태국인들이 관광객인 척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숫자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소문을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나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으로 한국에 있는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듣다 보면 정말 같은 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지난 6월에는 낮에는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고 밤에는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낮에 농장에서 일하는 척하다가 밤에는 한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마약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또 경기도 김포에서는 태국인 마약 조직과 경찰 사이에 차량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검거된 조직원들이 한국 돈으로 4억 5천만 원어치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태국인 입국을 엄격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관광 목적으로 가려는 태국인들도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게 태국 사람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여행 가지 말자. 한국은 이제 볼 것도 없다. 이런 글들이 엄청 퍼졌어요. 밴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죠. 이런 거 보면 아직 태국은 많이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SNS에서 밴 코리아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75%가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층이라고 하더군요. 이들이 앞으로 태국을 이끌어갈 세대인데 이렇게 감정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태도로 나온다면 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태국은 솔직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태국 여행업협회 임원들까지 나서서 한국 관광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특히 6월 20일에 방콕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짤름 왕아나논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의 발언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여행업회 회장이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 1, 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 사태를 더 악화시켰어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취한 조치인데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선을 많이 넘은 거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한국에 따지는 태도로 나오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8월 11일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타차이 순돌라타나벗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정말 무례한 발언을 했거든요. 여행협회 부회장은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명소는 인기 영화와 넷플릭스 콘텐츠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는 말까지 했던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국에는 이미 수천 년이나 된 역사와 문화가 있고 현대적인 매력도 넘친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한국 여행 한 번이라도 다녀온 적은 있는 건지 의심이 되는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한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태국에 위치한 주태국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까지 모두 문제를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죠. 결국 자른 태국 여행업협회 회장 명의로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는데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한국에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 협회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부 관계자라고 하기엔 회장과 부회장은 너무 높은 위치 아닌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들이 한국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테니까요. 태국 전체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렇게 태국을 바닥으로 내던지는 태도라니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여행업회 회장과 부회장 모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조금만 봤어도 저런 말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문화적 역량의 결과라는 걸 저절로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넷플릭스만 봐도 한국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최근에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동남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의 문화산업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수명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는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서울만 해도 경복궁부터 더현대 서울 같은 초대형 쇼핑센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잖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 같은 곳들도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주변의 태국 친구들도 한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모두 반해서 돌아오니까요. 어떻게 이런 나라를 두고 관광 명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런 발언들 때문에 태국으로 오려는 한국인 관광객들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전체가 관광업 하나로 간신히 먹고 사는데 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심각한 사안이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앞으로 태국을 살리려면 한국이 꼭 필요한데 윗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은 태국 관광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태국의 국방부 장관인 수틴 클랑생이 군사력으로 한국 정도는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 역시 3시간이면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외교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제 동생이 군인이라 진짜 태국이 한국 수도를 저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 헛웃음을 치면서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제 동생 말로는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최신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 태국의 군사력은 한국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순 국방비 예산만 따져도 대학생과 초등학생 사이의 싸움이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 수도 있는 국방부 장관이 저런 발언을 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이런 발언들이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죠.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호텔, 식당, 상점 등 태국에서 관광업계에 종사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들이 계속되다 보니 참다 못한 한국인들도 이제는 태국 여행을 보이콧하겠다고 나섰더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재 제가 근무하는 호텔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저희 호텔만 해도 작년에 비해 관광객이 70%나 줄었거든요. 그나마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관광객들이에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으니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국 관광객들만큼 호텔 수익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손님들은 대체로 고급 객실을 이용하고 호텔 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데 중국 손님들은 호텔 내에서 가장 저렴한 객실을 선호하시고 호텔 밖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한국 손님들은 호텔 직원들에게 팁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손님들한테 돈이라도 제대로 받으면 다행이지 팁 같은 건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뿐만이면 다행이죠. 사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손님으로 올수록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심각하거든요. 중국인들은 태국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벌레만도 못한 사람 대하듯이 행동합니다. 프론트에서 와서도 자주 트러블을 일으키는데요. 예약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을 무상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제공되어서 환불이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무리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직원들한테 큰 소리를 치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솔직히 내가 뭐 하겠다고 여기서 있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료한테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가관이더군요. 중국인들이 묵고 간 방이 정말 치우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건 기본이고 그 특유의 냄새가 너무 심해서 탈취제를 한 통 다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있죠? 반면에 한국인들은 방을 정말 깨끗하게 사용해요. 퇴실할 때 보면 사용한 건지 의심될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청소하기도 편하고요. 게다가 센스 있는 분들 방을 청소해보면 팁도 꽤나 많이 놓여 있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안타깝고 속상해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 호텔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저도 원래 일주일에 5번 근무하는 거였는데 주 4일로 줄었답니다. 당연히 월급도 그만큼 줄어들었고요. 다른 동료들 중에는 아예 무급휴가를 가라고 통보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쉬기 싫은데 강제로 쉬어야 하는 거죠. 이래저래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일을 하실 수 없고 동생은 아직 학생이라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줄어들어 버리면 정말 큰일이에요. 집세, 식비, 동생 학비까지 나갈 돈은 수두룩한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방콕에 있는 쇼핑센터에만 가봐도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아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가게들은 문을 닫는 곳도 한두 곳씩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방콕뿐만 아니라 태국 남부에 있는 휴양지들에서는 더 큰 타격을 받다 보니 곡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푸켓, 파타야, 꼬사무이 같은 곳들은 한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 있는 여행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인들을 거의 볼 수 없대요. 제 친구 중 몇 명은 태국 남부 쪽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박하더군요. 호텔이나 리조트들이 통째로 문을 닫는 곳도 있고 출근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구조 조정 때문에 대량으로 해고되었다면서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억울해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일부 태국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과 망언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태국의 상황이 악화된 모든 원흉이 불법 체류자들 때문이고요. 이 사람들이 보통 민폐가 아닌 게 최근에 한국에서 단체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추방되는 바람에 수완나품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한국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 이틀 만에 13만 명이나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태국인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완나품 공항에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바람에 마비가 된 거고요. 수완나품 공항뿐만 아니라 태국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국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꺼번에 태국으로 모였으니 자연스럽게 태국의 치안도 더 나빠졌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민폐를 끼치고 있던데 자기들은 한국에서 일했던 고급 인력이라면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으스대는 사람들도 있고 낮부터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기도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태국 특유의 분위기도 뒤숭숭해지고 말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가족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불법 체류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돈줄이 끊기니까 생활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가족들과 불법 체류자들이 단체로 방콕 거리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시위하는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건 불법 체류자들이 정식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특수비자를 만들어 달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한국이 특수비자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이 태국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저도 같은 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따름입니다. 불법으로 남의 나라에 체류하다가 걸리면 그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아예 한국에 영원히 입국할 수 없게 처리할 거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게다가 몇몇 생각이 짧은 태국인들은 SNS에 벤코리아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한국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한테 나빠진 태국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원래 한국 문화에 미쳐 살았어요. 이 친구는 일하면서 번 돈을 전부 한국 아이돌, 특히 BTS의 굿즈를 사는 데 썼었죠. BTS의 공연을 보러 한국에 자주 갈 정도로 한국을 정말 좋아했답니다. 저를 집에 초대하더니 넷플릭스로 한국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고 툭하면 한국의 BTS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고 제안하길래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번에 돈을 모아서 한국을 가려고 했는데 입국 목적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대요. 그 충격 때문인지 갑자기 돌변하더니 한국은 불매해야 하는 나라라면서 SNS에 올리는 글마다 벤코리아 해시태그를 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주변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태국을 무시하는 나라를 어떻게 좋아할 수 있냐면서 가스라이팅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에 미쳐있던 친구가 단번에 태도를 바꾼 걸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과 입국 심사는 별개의 문제이잖아요. 게다가 입국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한국이 나쁘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런 극단적인 태도 변화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태국에 더 큰 피해가 올 뿐일 테니까요. 안타깝지만 태국의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일이라도 결국 태국인들이 한 짓이니
억울해도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이런 반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국이 먼저 잘못했으니까요. 저도 물론 한국의 대응이 좀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안전한 게 먼저일 테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사실 저조차도 불법 체류를 하는 태국인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태국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어떻게든 더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욕심에 눈이 멀다 보니 저 지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말 많은 모양이긴 하더군요. 태국에 암추띠마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작년 3월에 인천의 한 클럽에서 진행한 콘서트장에서 불법 체류자가 100명 가까이 적발됐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태국 출신이었고요. 암추띠마도 한국 공연장에서 이렇게나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는 영상도 SNS에 올렸던데 아마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며칠 뒤에 예정되어 있던 천안 공연까지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머무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꼬마 유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꼬마 유령들에 대한 기사가 정말 크게 나서 모를 수가 없었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들이 아마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배워가며 호텔리어로서의 전문성을 키웠거든요. 한국 관광객들한테도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한국어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같은 태국 사람들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제는 그럴 기회조차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태국은 여전히 여행하러 오기 좋은 매력적인 나라고 저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면 한국 분들도 몇 년 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한국 분들만 온다고 될 게 아니라 태국 내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태국 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때부터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잖아요. 이번 일로 잠시 관계가 안 좋아졌지만 오랜 친구들끼리도 싸웠다가 언젠가는 화해해서 언제 싸웠냐는 듯이 좋아지는 것처럼 저는 곧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태국과 한국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국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부 태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을 게 눈에 훤히 보여요. 제가 감히 태국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태국인이 저런 식으로 개념 없지는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국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부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태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마음이 완전히 풀릴 것 같으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